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된 김형호 전 국회의장. 그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한국당을 포함한 자유우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운명의 기로를 좌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좌표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실패하면 한국당이 실패하고 자유우파가 실패하고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스탑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김형호 전 국회의장 공천관리위원장의 어깨 위에 얹혀있는 운명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는 구닥다리를 싹 쓸어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을 확 바꾸겠다.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 한국당을 다선 중진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이것은 이제 지난 8월 달의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 한 말입니다. 다선 중진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독선 독주에 몸을 던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초재선 의원도 어떻게 개혁 모임 하나 없고 당 진로에 쓴소리 한마디 없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 논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양 이 꼴로 된 것은 똑같은 책임이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면서 당이 확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정리하자면 그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을 확 바꿔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구닥다리들을 싹 쓸어내야 된다. 자, 그리고 한국당이 왜 바뀌어야 되느냐는 책임론도 날카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선 중진 의원들이 당이 그리고 국가가 또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몰락하고 정부 여당의 독선 독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몸을 던진 적이 있느냐. 다선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초재선 의원들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동영상 칼럼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원래 정당이 제대로 되려면 초재선 의원들이 정풍운동, 개혁운동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당이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지는데 초재선 의원들이 과연 한국당 내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투쟁한 사례가 있는가? 지금 국회의 초재선 의원들이야말로 여야를 통틀어서 과거 어떤 정당의 초재선 의원들보다도 나약하고 비겁하고 무능한, 집단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투쟁한 의원들도 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다시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재선돼야 된다. 라는 평가를 받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초재선 의원의 어떤 역동성, 개혁성, 정풍성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자리만을 누린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명기한 것입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생각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천돼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총선을 통해서 들어온 각종 전사들이 2022년 정권 탈환을 위한 최전방 전위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의 악몽을 재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한구는 왜 실패했는가? 첫째, 자, 그가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공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친박 간별사라든가 이런 어떤 많은 국민들, 중도 합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아니 일개 정당의 공천에 친박 간별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권력을 자의적 독단적으로 하면 저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가? 공천의 생명은 공정인데, 합리인데, 그런 어떤 친박 간별사로 대표되는 박근혜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상징하는 인물, 실질적으로 그런 칼을 휘두른 인물이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애증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천이 망가지고 결국은 탄핵 사태와 정권을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진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은 조금도 주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한구 공천이 실패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당과 대통령과 이 집권 권력을 배신해서 당을 흔들고 그래서 결국은 당이 폭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을 하고 이런 세력에 대해서 신상필벌의 어떤 칼을 조기에 제대로 강력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공천 실패를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재현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명기한 대로 이번 공천의 목적은 의회에서 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 그래서 문재인 폭정을 스탑시키는 데에 첫 번째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2022년 정권 탈환을 겨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의의 완성은 정권 탈환입니다. 의회에서 의석을 좀 늘리는 걸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2022년 정권 탈환의 전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영입을 하고 그리고 공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권 투쟁의 맨 앞줄에 내세워서 스파르타의 300결사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정의와 신상필벌은 제가 이한구 공천의 악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어설픈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그저 어떤 공정성이라는 허울, 이런 포장, 그래서 여론조사 경선에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어떤 지역은 여론조사 경선이 필요한 곳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이 경쟁자들이 다 공정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방식이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이 구닥다리라고 표현이 되는 김용호 전 의장이 표현한 구닥다리, 이런 사람들이 그저 지역에 알려진 어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런 기득권, 이런 사람과 어떤 경쟁자, 이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이것저것에 경선을 붙이게 되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수여를 해서 당을 개혁해야 된다는 공천의 취지가 완전히 훼손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용호 전 국회의장 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 출신입니다. 동아일보 신동아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을 그만둔 이후에 기자 정신을 발휘를 해서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전쟁, 서양과 동양의 문명이 마주쳐서 엄청난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그 전쟁을 통해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동양과 이슬람 문명의 이 공격을 받아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막을 마치 종군 기자처럼 술탄과 황제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치 생활을 다 끝내고 국회의장까지 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서 기자 정신을 발휘를 해서 국민과 독자를 1453년의 터키 이스탄불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자,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런 기자 정신을 잊지 말고 이번에 공천 작업에서도 정말이지 냉호할 정도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무엇이 이 당을 살리는가? 그는 역사의 죄인이 아니라 역사의 영웅이 되어야 된다라는 굳은 각오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